오늘도 일본어. 오늘도 일본어에서는 형용사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물론 단독으로도 쓰이는데요. 자, 형용사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본어는 형용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어떤 단어의 끝에 이로 끝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이 모습 그대로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 형용사는 이렇게 가타카나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자,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명사로 어린이를 써볼게요. 어린이는 코도모라고 합니다. 코도모, 이 아이의 뜻은 어린이에요. 자, 어린이를 수식해주는 이 이형용사로 제가 데리고 온 것은 밝다입니다. 그래서 한자 중에서 해도 있고 달도 있으면은 밝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히라가나 루까지 붙여서 이 아이를 아카루이라고 읽는데, 이 아이의 의미가 밝다예요. 예를 들어서 방이 해가 잘 들어와서 밝다라고 할 때도 이 아이를 쓰고요. 성격이 밝다라고 할 때도 이 아카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루이 뒤에다가 고도모 명사를 붙여주면은 아카루이 고도모, 밝은 어린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형용사 뒤에도 데스를 붙여줘서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명사 뒤에도 데스를 붙여줘서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 밝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카루이 데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린이입니다 라고 할 때는 고도모 데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밝은 어린이는 아카루이 고도모 데스 라고 하면은 밝은 어린이입니다가 되겠죠. 자, 형용사 중에 두 번째로는요. 이 아이는 끝에 공통의 특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때요. 나오는 아이가 이 히라가나 나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로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 형용사라고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 아이를 가타카나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아이를 나 형용사다 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대표적인 명사로 어린이를 보고 있어요. 어린이는 고도모이고요. 이번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냐면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 형용사로 겐키를 줄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 아이가 한국어로 읽으면은 원기인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원기옥 아시나요? 그 원기예요. 이 아이를 일본에서는 겐키라고 읽습니다.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넘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넘치는 어린이란 뜻으로 겐키 고도모 하면 안 되고 꼭 나를 붙여주세요. 겐키나 고도모 데스. 자, 그러면은 기운이 넘치는 어린이입니다가 되겠죠. 자, 이 아이도 큰 카테고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겐키 뒤에는 데스를 붙여줄 수 있어요. 겐키 데스, 기운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도모 데스 하면은 어린이입니다. 이게 형용사와 명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형용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끝이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와 끝에 규칙성은 없으나 명사를 수식할 때만 나를 붙여줘야 되는 나 형용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 형용사를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할 거는요. 이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로 제가 좀 전에 예제로 드린 아이는 밝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해도 있고 달도 있는 아이였어요. 뒤에는 루, 이를 붙이고 발음은 아카, 루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 뒤에는 데스를 붙여서 공손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아카루이 데스, 밝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아이를 부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끝에 있는 이를 떼시고 이번에는 쿠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리마생을 붙여주시면 일단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아카루쿠 아리마셈 이라고 해서 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마찬가지로 이는 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카의 작은 츠, 타, 그러면은 얘는 과거 표현인데 공손하지 않으니까 뒤에 데스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카루카타 데스 라고 하시면은 이 아이는 밝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에 과거 부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부정어로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를 떼주시고요. 이번에는 쿠 아리마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뒤에다가 아카루쿠 아리마센 데시다 를 붙이면은 이 표현이 과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부정 표현이 됩니다. 한 줄씩 같이 읽어볼게요. 밝습니다의 아카루이 데스, 밝지 않습니다의 아카루쿠 아리마셈, 밝았습니다의 아카루카타 데스, 밝지 않았습니다의 아카루쿠 아리마센 데시다. 여기까지가 일본에서는 공손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끝에 붙이는 아이 따라가서 데스, 마스, 체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기본체 또는 보통체라고 하는 반말체가 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아카루이 데스의 반말투는요, 그냥 그 자체, 밝다의 아카루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와 달과 뒤에 루이를 붙이면 아카루이, 이 자체가 밝다가 되고요. 아카루쿠 아리마센, 밝지 않습니다는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를 떼주시고 쿠를 붙여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아리마생 자리에 나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루쿠 나이 하면은 밝지 않다, 부정형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과거형 만들 건데요. 이번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를 떼시고 그 자리에 갔다 라고만 붙여주시면은 밝았다 하는 과거형으로 아카루카타가 돼요. 데스를 안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를 떼시고 뒤에다가 꾸 나이를 붙일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과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꾸 나카타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 줄씩 볼게요. 밝다는 아카루이, 밝지 않다는 아카루쿠 나이, 밝았다는 아카루카타, 밝지 않았다는 아카루쿠 나카타 라고 해서 요쪽 라인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책에서는 기본체라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보통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반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형용사의 공손한 말로 그 다음에 부정형, 과거형, 과거 부정형, 그 다음에 기본체로 원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정형, 과거형, 과거 부정형, 여기까지 같이 보셨어요. 자, 이제 나 형용사도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 중에서도 나 형용사를 같이 해볼 거고요. 나 형용사의 대표 예제로 드렸던 표현은요, 유쇼,
잘 지낸다, 기운이 넘치다 라고 하는 겐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겐키라는 말 혹시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거기에 명대사로 오겐키 데스까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여기 뒤에는 바로 데스를 붙여서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기운이 넘칩니다. 건강해요. 라는 뜻으로 겐키 데스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발음은 겐키입니다. 자, 근데 저 요즘 잘 못 지내요.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할 때는요. 이형용사에서는 쿠를 붙여줬었는데 여기는 쿠 대신에 시에 타금 자를 붙여서 겐키자 아리마생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겐키 뒤에다가 과거를 나타내주면서 공손한 표현 내시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부정형으로 말해줄 때는 마찬가지로 자 아리마셈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대시다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겐키 데스 잘 지냅니다. 겐키자 아리마생 기운이 없어요. 겐키 데시다 잘 지냈어요. 겐키자 아리마생 데시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형용사에서는 끝에 붙은 이를 떼고 자꾸 붙여주라고 했었는데 나형용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 자체에다가 뒤에 표현만 붙여주시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에 쓴 아이들을 데스마스라고 하는 공손한 말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기본체 또는 보통체라는 아이도 같이 보실게요. 겐키 데스라는 말의 기본체는요. 뒤에다가 다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겐키 뒤에다가 다를 붙여주시면은 데스의 반말로 무엇 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잘 못 지낸다 라고 할 때는 기운이 없어 라는 뜻으로 겐키 뒤에다가 그냥 자 나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겐키 데시다 라는 말은 잘 지냈어 라는 표현으로 다시 겐키 모양 그대로 써주시고요. 추가되는 것도 없고 삭제되는 것도 없이 뒤에다가는 이번에 나타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이게 였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겐키자 아리마생 데시다 라는 표현에 과거 부정형은요. 칸이 없으니까 겐키는 생략하고 쓸게요. 뒤에다가 자, 나갔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 형용사랑 붙는 게 똑같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형용사들 친구들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 형용사까지 봤는데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형용사 4개, 그 다음에 나 형용사 4개의 예문, 예제 드릴게요. 예제를 가지고 공손한 말과 기본체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형용사, 이 형용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나 형용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로 아까 전에 드린 예제는 잘 지낸다, 기운이 넘치다의 겐키였어요. 혹시 러브레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러브레터에 보면은 잘 지냄십니까? 라는 뜻으로 오겐키 데스까? 라는 대사가 나왔었거든요. 그 겐키가 맞아요. 그래서 오겐키 데스까? 라는 말은 잘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뒤에다가 데스를 붙여주시면은 겐키 데스 잘 지냅니다 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 지낸다 라고 하는 공손한 말투의 긍정형이 되고요. 이 아이의 부정형은요. 요 아이 뒤에다가 그대로 시에 타금 작은 야 그 다음에 아리마생을 붙여주시면은요. 일단 쓸게요. 겐키자
아리마셈이라고 해서 잘 못 지냅니다. 기운이 없어요. 란 뜻이에요. 다음에 잘 지냈습니다. 과거형을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요. 네시다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러면은 과거의 의미와 공손한 의미를 둘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부정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자, 아리마셈 뒤에다가 데시다를 붙여주시면은 과거 부정형이 됩니다. 요렇게 쓴 아이들을요. 일본에서는 데스 마스형이라고 하는 공손한 말투가 되고요. 이 아이의 반말투를 일본에서는 기본체 또는 보통체라고 해요. 그러면 나형사의 요 짝꿍들을 같이 볼게요. 나 잘 지내 라고 반말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뒤에다가 다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 다라는 아이가 데스의 반말로 해석할 때는 무엇이다 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리마생 자리에는요. 나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나이 라고 하면은 겐키자나이, 나 기운 없어 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시다 라는 과거형으로 다시 말해주고 싶을 때는요. 이 다의 과거형으로 무엇 낫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부정형을 이제 반말투, 기본체, 보통체로 바꿔줄 때는요. 앞에랑 똑같이 자 붙여주시고 뒤에는 나갔다를 붙여주시면 돼요. 하나씩 같이 가볼게요. 먼저 공손한 말부터요. 잘 지냅니다의 겐키 데스. 잘 지내지 못해요. 겐키자 아리마셈. 잘 지냈어요. 겐키 데시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겐키자 아리마센 데시다. 이 아이들의 기본체, 보통체, 반말투는요. 겐키다. 잘 지냈어. 잘 못 지냈어는요. 겐키자나이. 기운이 없어.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지냈었다의 겐키다다. 그 다음에 과거 부정형의 겐키자나갔다 라고 합니다. 이형용사는요. 요 자리에 쿠를 넣어줬었고 이 아이는 앞에 나오는 이를 다 생략하고 붙였었거든요. 그게 나형용사랑 이형용사의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각각 4개씩 예제 드릴 거거든요. 예제에 대한 댓글로 공손체 그 다음에 기본체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도 일본어였습니다.